안녕하십니까, 전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여러분은 좀 안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좀 나아졌는데요. 잘 아시죠?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걸려서 방송하면서도 재치기도 하고 콧물도 좀 흐르고 그랬었는데 요즘 특히 이제 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계세요. 네, 목소리도 조금 변하셨네요. 아직은 다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전희석 씨뿐만이 아니라 이게 환절기가 되고 계절이 바뀌면서 코가 예민한 분들은 코로 먼저 온다고들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코막힘, 또 콧물이 흐르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예. 오늘은 이 콧물과 건강, 콧물 중에서도 특히 이 알레르기 비염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유난히 코가 예민하신 분들, 또 코가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네. 이렇게 이 콧물과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그맨 김현정 씨, 그리고 리포터 문혜정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궁금해할 이 콧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이신 김종남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콧물이 안 흘러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콧물은 흐르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이제 콧물이 나오면 밖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콧물이 많이 과다하게 되면은 콧물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콧물은 우선 양상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 물같이 나오는 장애성인 경우, 그다음에 끈적끈적하게 점액성으로 나올 때, 예. 또 그 고름같이 나오는 경우, 피가 나오는 경우, 이러한 콧물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런 콧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원인들이 다 다른가 보군요. 네, 일단은 급성 비염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보통으로는 우리가 콧물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기, 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때는 장액성으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급성 비염의 말기라든가, 만성 비염의 점액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으로 흔히는 네.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을 말할 수가 있겠고, 이런 때라든가 비강에 어떠한 이물이 있다든가 때는 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혈성은 비강 내에 디프테리아라든가 또 상악의 암이라든가 이 심각한 상악 거군요, 역시 축농증이 생기는 부위에 암이 발생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천성 비매도 같은 것들도 출혈성으로 되고, 냄새가 나는 경우, 암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이물이 있을 경우에도 악취성 냄새가 나고, 이러한 것으로서 병을 좀 규정 질 수가 있겠죠. 구분이 됩니다. 코 안의 구조가 저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콧물이 나는 겁니까? 코 안의 구조는 지금 여기 모델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구조가 아니고요. 예. 일단 외계에서 들어온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우리 몸하고 똑같이 변화하기 위해서 코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요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이 표면에서부터 온도나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나오는 분비물이 약 1000cc쯤 됩니다. 예. 1000cc나 됩니까? 네, 대단하다. 자연으로 엄청나네요. 나와서 코목 뒤로 흘러서 네.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1000cc의 그런 분비물이 예, 늘 나온다는 24시간 거죠? 동안에 1000cc가 나와야지만 외계의 공기가 마이너스 20도라든가 예. 40도 이런 네. 공기가 돼서 이 코에서 모두 이런 생리작용을 해서 네. 폐까지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형 단면을 봐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그러니까 콧물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콧물은 이 비강 내의 모든 점막에서 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예. 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요철로 구불구불하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마치 난방시설의 레디에이터 같은 그런 역할에서 모형을 표면적을 한번 닫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닫으면은 이런 모양인데. 예, 코 모양으로 돼 있고 예. 이것을 열게 되면은 여기 한쪽에 비강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도 많고 또 냄새 맡는 신경도 있게 되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일 땐 1000cc가 그냥 폐까지 가지만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일부가
코로 나온다는 밖으로 나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적인 경우에는 네. 그거보다 많이 나와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분비물이 네. 앞으로도 나오고 목 뒤로도 넘어서 입으로도 뱉어내고 예. 위로도 넘어가고 이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콧물 하면은요, 감기의 동반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에 콧물이 흐르는 원인들이 뭐 많네요, 보니까. 많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환이 모두 있을 수 있는데 네. 콧물 감기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되죠.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요. 항상 이 콧물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감기나 비염 다닌데 아, 그래요? 이렇게 항상 콧물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콧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으로 예. 그 본인에게 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알러지 비염이 잘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알러지가 쉽게 치료가 안 되니까 예. 늘 콧물이 줄줄 흐르고 예. 이런 그 현상이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콧물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앞으로 더 살펴보면서 네. 또 이 콧물들 또 여러 가지 비염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라이브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재채기 발작이 있다. 2번 점액성의 누런 콧물이 나온다. 3번 눈부심과 가려움증이 있다. 오늘은 보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들으신 후에 선택을 하셔야지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예.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아닌 것. 저는 사실 그 시험 볼 때마다 뭐 아닌 것 하면 항상 헷갈려서 틀렸는데 네. 여러분은 그런 착오 없이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함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잘 들으셔야 그러게요. 될 거예요. 예. 이 콧물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요즘 같은 때 더 많습니까? 김 박사님? 예. 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검사 하십니까, 보통? 그런 환자는? 검사는 일단 병원에 오면은 우리가 문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환자를 하여금 언제부터 콧물이 나왔으며, 뭐 한쪽에서 나오느냐, 양쪽에서 나오느냐 이런 문진이 제일 처음 시행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콧속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우리가 전비경 검사라고 해서 코를 넓혀서 비강내를 들여다보면은 이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점막의 변화가 있다든가 또 지금까지 얘기한 분비물의 양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분비물 자체가 너무 많고 색깔이 나쁘고 환자가 그 호소한 기간이 길거나 하면은 엑스선도 찍을 수 있고 CT도 찍을 수 있고 예. 또 점액이 부어서 비강에 그 막힘이 심할 때는 통기도 검사를 한다든가 예. 또 환자 자신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후각 반응 검사 이런 모든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주로 이제 보는 것으로 네. 알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이 콧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감기 나오면은 뭐 괜찮아지고 이런 거라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콧물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또 뭐 다른 질환으로 좀 심각해진다거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콧물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요? 뭐 견딜 수 있어서 모두 병원에 안 오시고 그냥 견뎌보시는데 예. 굉장히 중증이 올 수 있죠. 콧물이 있다 보면은 본인이 자꾸 풀게 돼서 그 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중이의 영향이 와서 중이염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축농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인두로 넘어간다 그랬죠. 인두염이나 후두염 이런 것이 모두 동반될 수가 있고 또 콧물로 인해서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은 본인 자신이 주의 산만증이 되고 집중력을 잃어서 예.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집에서 혼자 감별해보는 방법 중에서 이 콧물을 보고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올 때 재채기가 동반될 때 이럴 때는 이게 알러지성 비염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본인 혼자서 진단 내리기는 몹시 힘들고요. 또 이것이 이제 충치 같은 거로 인해서도 콧물이 나오거든요. 충치 때문에 콧물이 나옵니까? 네, 어떤 경우? 충치로 인해서 이제 그 축농증이 돼가지고 이때는 아주 냄새가 심한 악취성인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근데 대체로 아까 그 콧물하고 여러 가지 그 질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콧물이 그래도 맑은 상태일 때는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덜 그런 걱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진하고 네, 또 농성이고, 끈적거리고 냄새라고 네. 하면 요건 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콧물이 나오는데 감기려니 해서 감기약만 먹는 거 이거 위험하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아까도 말씀하시기 참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즘 알레르기 환자가 굉장히 늘어서 예. 과거에는 10% 선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전체 비염 환자의 비염 환자의 약 10%다 했는데 요즘 2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 이런 때는 제가 보고 있는 환자, 비염 환자의 10명 중에서 예. 7, 8명이 이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 요즘 같은 이 환절기 네. 심할 때가 또 아주,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어머님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요, 이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알레르기는 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때요? 네, 알레르기 자체를 유전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게서 그 특이 체질을 물려받으셔서 예. 이러한 그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올 수도 있고 예. 또 증상이 쭉 지속되다가 어느 시기인 게 본인도 모르게 예.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유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예. 본인의 어떤 특이 체질로 인해서 예.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지껏 나는 한 번도 알레르기 비염에는 안 걸려봤는데 하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누구나든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든지 본인의 체질이 거기에 과민하게 되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 상황이 특별히 원인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원인은 지금 우리 코에 예. 어떠한 그 알레르기 반응하는 비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특이한 그 수용성 물체가 나와서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아까 콧물의 상태로 각각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콧물 외에 특별히 알레르기 비염의 뭐 어떤 증상이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특이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묽은 콧물, 이거는 그냥 물같이 줄줄 쏟아지는 콧물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발작적인 재채기가 있습니다. 예. 또 코가 막히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3대 주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김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알았던 코감기 증세가 요거랑 똑같은데 전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코감기라고 했지. 근데 근데 요거랑 똑같은데요. 아주 발작적인 증상에 콧물이 줄줄 흐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심하진 네,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코감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지금 아무 치료 없이 좋아지셨다고 하는 거는 약은 코감기입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코감기 증세보다 좀 더 지속적이고 강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네, 전혀 그 본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재채기 발작이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동반 증상으로는 눈이 부시다거나 눈물이 있다거나 혹은 코 주위나 눈 주위 혹은 입천장 같은데 가려움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급성기에 발작되는 것이고 예. 후반기에 후기 반응이라고 해서 그러한 그 항원에 노출된 6시간 내지 12시간 이후의 반응으로 이러한 그 급성적인 건 없지만 예. 코가 막힌다든가 또 그
부비동 부위에 압박감을 느껴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러한 부비동은 것이 뭐 무슨 동네 이름입니까? 부비동은 부비동이? 지금 이 코, 비강 내의 그 주위에 그 공기로 쌓여 있는 빈 상자각으로 생각하시면 한번 됩니다. 모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지금 부분이? 현재는 그 전두동이라고 해서 예. 비강 내의 그 앞쪽에 보이고요. 그 모형을 잠깐 더 펼쳐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요. 요 부위가 이제 그 전두동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저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코 안쪽이 되는군요. 네, 코 속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위에 그 대칭적으로 뺨에 해당되는 부위에 그런 그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는 흔히 그 축농증이 생기는 그러니까 얼굴이 부위. 눌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네, 겁니까? 압박감을 심하면? 느끼게 되죠.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뭔가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네. 그 알레르기 원인이 제거되면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꼭 치료를 계속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원인 제거가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콧물이 자꾸 쏟아진다거나 발작적인 재채기를 할 때 이걸 참을 수도 없고 그럼요. 정말 이 알레르기 비염 가지신 분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가벼운 텐데요. 코감기만 해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예, 지금 그거 더 심하다고 심해지는 말씀하셨잖아요. 거니까. 코를 뭐 펼쳐서 저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일 때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제가 네. 직접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어떤 겁니까? 네, 이 검사는 그 알러직 비염 있는 환자들한테서 그 비점막 내에 있는 그 후상부를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코 점막 도말 검사는 코 점막 안에 분비물을 검사해서 알레르기 시 증가되어 있는 세포를 검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트 알러젠 검사는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알레르기 항원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약물 복용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시에는요, 면역 글로불린 E가 증가되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면역 글로불린 E가 상승됐을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아무튼 검사 방법을 봐가지고는 뭐 하긴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혈청 내에서 IgE라고 해서 임뮤노글로빈 E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원 추출 방법으로 피부 반응 검사를 보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을 희석해가지고 피부를 긁는다든가 그 부위에 주사를 넣는다든가 해서 피내 반응 검사를 봐서 거기에 예민한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그 팽진이 생기고 예. 주위에 그 뻘겋게 올라오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이 뭐에 어떠한 반응이 있구나 하는 그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받으면 결과는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결과는 그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예. 지금 그 혈청 검사 같은 거는 하루쯤 기다려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주위에 보면은요, 이 알레르기 비염인 사람은 고질이더라고요. 고질입니다. 1년, 2년씩 병원을 다니던데 네.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겁니까? 치료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다양한 그 증상에 대한 대중요법이 있고 또 회피요법도 있고 지금 그 항원을 검사한 항원을 알게 되면은 면역요법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년성 알레르기가 영 안 낳고 네. 또 2년씩 지속됐다고 네. 하면은 어떠한 약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레이저 수술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레이저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레이저 수술을 네.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굉장히 가벼운 증상을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레이저 수술 장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한번 보시죠. 예. 일단 환절기 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코가 막히고 또 콧물도 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코가 민감해져가지고 재채기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아유, 이거. 이 환자는 네. 지금 레이저 수술을 3년 전에 시행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년 후에 다시 그런 그 증상이 있어서 재발했군요. 비점막 지금 모델에서 보듯이 이 밑에 점막을 찢어주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지금 오래 앓다 보니까 축농증이 돼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수술 전의 모습인데 저게 뭐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코 속에 혹이 났던 거를 수술함으로써 이렇게 깨끗한 모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코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이러한 혹도 생길 축농증까지. 수 있고 축농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레이저로 빛을 쬐어서 그 광선을 쬐어서 말이죠. 지금 없애는 여기서 거아닙니까? 보여드린 그 수술 장면은 네. 그 비염이 오래 지속돼서 코에 혹이 나가지고 내시경으로 수술한 경우고요. 예. 네. 레이저로 수술한 거는 비의 점막을 갖다가 점막 자체를 찢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썽부리던 비만 세포의 활동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치가 또 잘 안 된다면서요?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환자가 한 3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또 안 오는 분도 있고, 예. 다양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체질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수술이 어렵습니까? 가서 하려면은 뭐 얼마나 걸리고 시간이 또 마취를 하시는 건지. 마취를 합니다. 마취하고요. 예, 비강 내에 마취를 일단 해주고, 예. 한 10분 후에 수술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양쪽 코니까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근데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안 밟게 되니까 환자들은 굉장히 편안해하죠. 그렇지만 이 수술 후에 그 찢어준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딱지가 앉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코가 막히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우선 가장 괴롭던 재채기라든가 예. 콧물 이런 게 줄게 되니까 환자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1주 후, 2주 후 방문하게 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증세 자체를 완화시키는 저 호전되게. 예,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자,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렇게 지금도 지금 되게 막 콧물 소리인데요. 예. 입천장이 가려우면서, 네. 콧물이 그냥 하얀 콧물이 그냥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코에 고인 것처럼 일어나면 이제 하얀 콧물이 나오고, 입천장이 너무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코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가려우니까 이제 재채기 하면서 콧물이 나오고, 입속으로서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증상이 한 오후까지 가요. 12시 오후까지. 그러니까 아침 내내 계속 재채기 하면서 콧물 예. 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콧물도 풀고, 그러니까 코도 헐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그러고, 또 병원에 계속 다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 병원은 갔다 한 일주일 정도 갔다면 그 한 2, 3일간 또 괜찮아요. 예. 약을 복용하니까. 예. 게다가 또 그렇거든요. 그렇고. 예. 선생님, 이 경우. 아주 전형적인 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예. 예. 뭐 입천장 가렵고 콧물 네. 쏟아지고 이러한 경우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마 계절성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네, 아침에. 심하다고 왜 하는데 오후엔 또 괜찮은 거죠? 네, 12시 이후는 괜찮다고 하죠. 예.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치료를 예. 요즘 이런 환절기에 3일 만에 약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증상 치료를 한다고 해도 네. 적어도 2주 이상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약물 투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절성으로 올 때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레이저 수술 같은 걸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증상 치료를 하는 약물요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이렇게 특히 가을철이 오면은 알레르기 비염은 항상 걱정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의 경우는 예방적으로 가을이 되기 전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요즘은 그 항히스타민제의
분무하는 거, 코 속에 이렇게 뿌려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루에 한 번씩 뿌리게 되면은 아주 그 어려운 고통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금 알레르기 비염도 예방약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증세가 예방약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뭐 예방책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요. 항원을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같이 이런 공해 상황에서 예방은 안 되고 있죠. 오후전보다는 오후가 증세가 좀 낫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집안의 환경을 마치 오후처럼 바꿔놓은 거다 그러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침 기온이 차니까 생긴 경우는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진 않겠죠. 네. 현실적이지 못하고.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해도 완벽하게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예. 뭔가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한방에서 또 치료하는 법이 있다고 하죠? 예. 네. 저기 한방에서도 알레르기 네.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예. 이곳은 알레르기 비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입니다. 하루에도 100명 이상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이 한의원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쌀쌀해진 날씨로 더욱 많은 수의 환자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직접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콧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그 태음인 체질이 콧물이 특히 이제 맑은 콧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태음인은 체질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 폐 기능이 약하고 차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몸의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독이 이제 폐라든지 몸에 많이 축적이 돼 있다가 어떠한 원인이 계기로 돼 가지고 그 수독이 그 코를 통해서 이렇게 콧물로 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한의학에서 치료 원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몸에 이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독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소충용탕 같은 그 알레르기 비염 약제를 써서 그 수독을 땀으로다든지요, 그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시킴으로 해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콧물 증상을 없애지게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알레르기 비염은 콧속이 점막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많이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부어있는 점막을 가라앉혀주고요. 코 주위에 그 침을 넘으로 해서 그 기혈순환이, 코 속에 기혈순환이 잘 돼가지고 코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콧물, 코막힘 이런 거를 해소시키는데 그러한 소총용탕, 또 레이저 치료, 또 침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겸하면 치료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한방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침모야 뭐 이제 한방 네. 치료로 대표적인 것이긴 한데 여기서 또 레이저 치료를 비염 치료에 또 쓰는군요. 근데 뭐 원인 완전 다르네요. 예, 이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네. 한방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 폐하고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폐 기능이 약화되면은 더불어서 기관지와 코의 기능이 약화돼서 알레르기 비염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예. 사상 체질로 볼 때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태음인 그리고 또 냉증이 있는 여성들에게 이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예. 근데요, 선생님, 그 예전에는 그 알레르기 비염이요, 꽃가루가 날릴 때만 나타나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즘 공해로 인해서 오는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1년 통연성 내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까? 또 그거는? 예, 1년 내내 아, 아픈 경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사시사철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네. 드시네요. 예. 자, 지금 전화가 또 와 있는데 예.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럼요. 예, 연결해 여보세요?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네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만성 비염이래 가지고요. 네. 제가 3월 달에 레이저 수술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호전이 안 되고 네. 계속 이렇게 코가 막히고요. 그리고
빨간 가래가 그리고 코로는 안 나와요. 코로는 안 나오고 목 뒤로 자꾸 넘어가거든요. 목에 자꾸 그러니까 껴있는 상태예요. 넘어가면서. 그 피가 섞여 있는 겁니까? 아, 피는 안 섞여 있고요. 그래서 붉은색이에요. 말간색이 아주 말간색. 아, 맑은. 찐덕찐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이 잘못됐나 이게 안 나니까 약도 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약도 먹고 뭐 병원도 이것저것 댕겨봤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네요. 예. 그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이 수술 일단 받은 어, 후에 지금 3월에 레이저 수술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한 6, 7개월 경과된 경우죠. 예,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레이저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만성 비염이라고 해서 만성 비염에는 이제 코에 점막이 부어가지고 코가 막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짖는 것보다는 뭐 한 6개월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짖어서 코의 점막을 조금 줄여주면은 훨씬 좋아질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 비염하고는 또 그 또 알레르기성 별개, 비염하고 또 다르군요. 네, 별개입니다. 예. 만성 비염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만성 비염도 그렇게 치료가 수월치는 만만치 않죠. 네. 그러나 레이저 시술은 6개월에 한 번씩 네. 또 한 번씩 네, 해주고. 또 한 번, 한 두 번 해보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나아집니까? 네, 훨씬 좋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콧물 증세, 특히 이제 요즘 많아지고 있는 바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완치는 안 된다고 해도 예방을 우리가 예방법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 예방법이라면은 뭐니 해도 원인 제거가 우선일 것 같은데 원인 제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인 제거를 해야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항원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근데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항원이라면은 환경. 항원이라고 하면은 뭐 꽃가루 먼지라든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지금 동물 털, 뭐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그 먼지 진드기에 저렇게 네. 비염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지금 여기 이것이 그 진먼지, 진드기에 해당이 되겠고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동물,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집에서 애들이 그렇게 데리고 노는데 저런 경우도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게 되는 동물을 집에서 못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시내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연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죠. 네. 방탄 유리로 된 상자를 소독을 다 시키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지낸 다음에 가능은 하겠군요. 근데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시는 산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항체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뭐 집을 좀 더 청결하게 한다든가 애완동물을 좀 더 거리를 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김현영 씨가 네. 뭐 예방책을 준비하셨는데 예. 희망을 좀 걸어보죠. 제가 예방책을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비염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 이불을 햇빛에 자주 말린다. 이 눅눅하면요, 이 비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햇빛에서 말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사용을 안 네, 카페트를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끼면은 진공청소기라도 이 먼지가 자주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카페트 사용은 하지 않는다. 진드기가 또 여기 또 많이 네, 이 진드기도 많고, 이 카페트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동물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이 고양이나 개가요, 몸에서 털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여간 들어온 게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에 들어가면 이 비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또 이 통풍을 잘 되게 문을 항상 열어주고,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자꾸 집안으로 들여보내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비염 치료가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방치해두지 않고 치료받기 시작하면은 악화되지는 않는 거죠. 물론이죠. 이거 방치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병행하게 되니까 반드시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심으로써 그런 그 위험한 지경까지 안 가시는 게 좋겠죠. 꼭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금 보통 우리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덜 익숙해져서요. 심하지 않으면 안 간다 말입니다. 근데 콧물 증세가 어느 정도 때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는 경우는 거의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한 3분의 1 경우는 뭐 늘 지속되는 거니까 본인이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 또 아주 심할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조금 콧물이 나온다, 재채기 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생활하는데 즐겁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 라이브 퀴즈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정답 발표 두 분 해주시죠. 오늘 라이브 퀴즈 문제는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점액성의 누런 콧물. 요게 정답, 요게, 예, 요가 그렇습니다. 제 증세 같았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에는 이 맑은 콧물이 특징이고요. 코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가려운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함정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을까요? 두 분 추첨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0% 정답을 많이 못 맞히셨군요, 오늘은. 0346-576-7584, 02-253-0633 두 분께는 이런 상품 드리겠습니다. 백선 상사에서 고급 양식기 세트를, 투투모어에서 주주파 건강치료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대 동대문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의 김종남 박사로부터 아주 그 비염의 여러 가지 증세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김혜연 씨, 문대정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내일은요, 또 우리 몸에 좋다는 것 하나를 자세하게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네. 인삼. 근데 먹는 방법에 따라 뭐 약효를 얻을 수 있는 건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왕 그 좋다는 인삼을 네. 좀 더 효과를 보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